오늘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식탁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였고 갓 지은 밥의 윤기가 따뜻한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린 상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이제 제법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국그릇을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밥을 뜨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평온함은 단 한마디로 깨졌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친정엄마 모시려고 해요. 순간 젓가락을 들던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씹다 말고 며느리를 쳐다봤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허리 수술 후로 계속 힘들어 하셔서요. 제가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된장찌개는 끝내 반 이상 남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그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올해로 70이 넘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줄곧 혼자 사셨죠.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며느리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사시면 제가 편하게 챙겨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는 몇 번이나 친정엄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다. 너희 시댁에 패 끼치면 안 되지. 며느리는 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왜 내 엄마가 내 집에 오는 게 패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결국 며느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한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내 집이 여긴데 왜 자꾸 친정 생각만 하는 거니? 시어머니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혼자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손주를 기다리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정 어머니까지 오신다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표정으로, 침묵으로, 짧은 대답으로만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지 않아? 글쎄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들어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바쁠 텐데 뭐. 그 말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도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왔니? 한마디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거실에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식탁에서 다시 한번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는 안방 말고 작은 방에 계시게 하려고요. 그러면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작은 방. 거긴 창고처럼 쓰던 곳인데 그래도 되겠니? 정리하면 괜찮아요. 엄마도 불편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 맘대로 해. 그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내 맘대로 하라는 말은 동의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남편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 엄마는 지금 아픈데.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안아주는 것밖에. 그날 밤 시어머니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며느리 마음은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 시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옳은 일인데 마음은 자꾸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물소리에 묻혀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옆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친정엄마는 매일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딸아, 괜찮겠니? 시어머니가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를 안심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짧은 인사만 건네셨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국을 올리고 반찬을 놓고 밥을 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밥을 드셨습니다. 며느리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식탁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집 정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또 울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죄가 되죠? 며느리는 한동안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워서요. 친정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며느리처럼 느껴져서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어머니는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친정엄마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집 왔으면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친정 생각은 접어라.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아프셔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짧게 들렀다가 눈치를 보며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땐 이미 어머니는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평생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께 용돈을 드려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정엄마를 모신다는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건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시어머니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며느리는 당당히 하려고 한다는 게 부러우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며느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린 저녁상을 보며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내 친정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엄마 모시고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지. 어머니,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마. 내 엄마 곁에 있어줘. 그게 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나도 엄마니까 내 마음 알아. 엄마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거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의 식탁엔 다시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도 여전히 씻기지 않는 거리 하나가 남아있다는 걸.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같은 밥상 앞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일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고 며느리는 자신의 현재를 지키려 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는 자리가 달랐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친정엄마를 모셨습니다. 작은 방을 정리하고 침대를 들여놓고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신 날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와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폐를 끼치네요. 무슨 말씀을요? 편히 계세요.
두 어머니는 서먹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가끔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먼저 오고 때로는 사랑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둘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식탁 앞에 앉는 이유는 아마도 마음 한켠의 그리움 때문이겠죠.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같은 시간을 견딥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식탁 앞에서는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식탁은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조금 차가운가요? 괜찮습니다. 식탁은 매일 차려지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내일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저녁 식사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